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가벼운 충치는 간단하게 제거하고 레진 등을 이용하여 수복하지만 충치의 크기가 크면 치료 후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철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철물은 치료 후에도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보철과 전문의 최수연 원장입니다. 충치나 치주 질환, 사고 등으로 치아 상실 후 치아의 저작, 발음, 심미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치아가 빠지고 난 곳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빈 공간을 향해 주변의 치아는 쓰러지고 맞물리는 치아는 솟아올라 교합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 치아의 추가적인 보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치열은 치아의 씹는 능력을 떨어뜨리며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충치 및 잇몸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망가진 교합 관계는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턱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씹는 힘, 씹는 습관, 식습관 등 구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치료했지만 구강 위생 관리가 좋지 못하거나 저작 습관에 따라 보철물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 보철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크라운은 치아와 보철물의 경계 부위에 2차 충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에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임플란트 뿌리 나사 주위로 임플란트 점막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철물을 좀 더 양호한 상태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기 위해서는 치아를 깎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은 얇아지고 외부 환경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의 경우 치아를 다듬거나 보철물을 접착하는 과정에서 치아의 신경들이 자극받아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아의 신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온도 자극을 주지 않는 등 자극을 줄여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린 증상은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린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필요에 따라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 후 크라운 수복으로 완료됩니다. 보철 치료를 완료하고 음식물이 낀다고 불편해하시며 틈을 메워달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연 치아는 어깨를 맞대고 있는 형태로 어깨 아래쪽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공간을 잇몸이 채우고 있어 모르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잇몸이 퇴축하며 이 공간이 드러나게 되며 눈으로도 보이고 음식물도 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잇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도 틈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다만 환자분의 치조골의 높이와 형태, 인접치의 치열 상태 등으로 인해 음식물이 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틈을 메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종류의 보철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주의하셔야 할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라운 치료의 경우 보철을 장착한 직후 치아의 시림 증상, 이물감, 대합치의 불편감, 어색한 발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틀니 치료의 경우 틀니 장착 후 이물감, 과다한 침 분비, 잇몸의 불편감, 달라진 저작 습관, 어색한 발음 등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환자분께 알맞는 안내를 드리면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종종 크라운이 떨어졌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경우 보철물 아래로 2차 충치가 생겨 탈락한 경우거나 보철물 내면에 치아와 함께 부러져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크라운 수복을 했던 이유는 충치 치료 후 치아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신경 치료를 한 치아, 금이 간 치아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보철 치료를 한 치아들은 치료받기 전보다는 구조적으로 약해진 치아들입니다. 보철 치료 후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에 대한 주의와 청결 관리를 강조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치아가 충치가 생겼거나 부러지면서 탈락한 치아의 경우 치아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치아의 양이 너무 적지 않으면 수복 후 다시 크라운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 손상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치아의 양이 너무 적거나 치아 뿌리까지 손상된 경우는 재치료가 불가하여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치료한 보철물을 오래 유지하려면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입술질과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과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한 청결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아가 과도한 힘을 받지 않도록 단단한 음식 섭취를 피하고 비정상적인 힘을 많이 받는 이갈이에 대한 치료, 이 약물기 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내원을 통해 방사선 사진 검사와 구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